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제가 퇴근을 하려다가 제가 Q&A를 자퇴하고 나서 한 번은 꼭 찍어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찍지, 어떻게 찍지 고민만 하다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은 뭔가 솔직한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가끔 인스타에 질문 같은 거 올리면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비슷하고 공통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걸 오늘은 한번 위주로 대답을 해드리고 고민을 나누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찍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할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일 많은 질문이 사실 아무래도 자퇴에 대한 질문이겠죠? 제가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랬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결국 자퇴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하고 또 좋아하는 일이 하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자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일과 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루에 활력이 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후자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로스쿨에 다니면서 훨씬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떤 직업적인 거를 고를 때는 실제로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방송국 인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턴을 할 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없었던 그런 일을 할 때만 나오는 그런 나의 특성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막 활발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조직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모습도 나오는구나. 역시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그때 딱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도 사실 입시의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만은 그게 막상 들어왔을 때 진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성향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하나의 결정을 할 때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자퇴를 결심했어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결정에는 정말 다양한 그리고 너무나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다 한꺼번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인지하는 것에다가 제가 모르고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결정을 하게 해준 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자퇴 그 영상에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고 마음의 결심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실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그런 계기를 찾아다닌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심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용기를 나한테 줄 그런 계기가 아직 없으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거를 내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몇 달 뒤에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공연이 너무 좋았지만 제가 거기서 발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저 혼자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공연을 봤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겠죠? 그런 정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연도 되게 저한테 큰 계기가 됐지만 그 이후의 삶이랄까요? 로스쿨에 졸업을 한 다음에 나에게 펼쳐진 삶의 방식이 과연 나에게 최선일까? 그거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어떻게든 살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특히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도 거기 미국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그런 삶에 대해 집념이라던가 뭔가 해내야 하는 그런 강박이 확실히 적거든요. 되게 여유롭고
난 이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양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걸 안 다음에 로스쿨 이후의 삶의 방식을 상상해봤을 때 나는 분명히 뭔가 나한테 더 잘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그걸 이제는 이룰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싶네요.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 변호사님이랑 식사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호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유튜브를 하고 이런 게 정말 멋있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네가 생각했을 때 법 쪽의 일이 너의 성향에 100% 맞지 않아서 다른 유튜브라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뭔가 마음을 찌르고, 왠지 그 변호사님께서는 나의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보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왔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그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나는 그냥 대학교 졸업을 하면 뭔가 나의 그런 지적인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쿨에 온 건가? 이런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법 공부가 진짜 수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잘 맞고 의문 없이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 없이 되게 주어진 거에 100%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하면은 뭐가 달라지지? 저는 이런 거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로스쿨에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따르다 보면 이거는 실무에 가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그건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커리어와 법적인 그런 리걸 마인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계속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데, 로스쿨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어쨌든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런 게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서 2학년 후반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고, 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활 방식도 있구나, 되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왜 휴학하지 않았는지. 사실 처음에는 휴학을 했었어요. 저도 바로 이렇게 자퇴를 하기에는 그렇게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처음에는 휴학을 했었는데, 휴학을 하고 보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방학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돌아가는 걸 염두에 두고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로스쿨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1년 안에 찾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휴학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살면서 휴학을 해본 적도 없고 자퇴는커녕 휴학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어서 휴학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막상 휴학을 하고 보니까 결국 1년 아니면 2년 뒤에 돌아가야 되는 거면 나는 이 안에서만 한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돌아가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막상 휴학을 하고 보니까 나 안 돌아갈 것 같아. 결국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직감이 들어서 네, 일주일 뒤에 자퇴서를 다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는지 정말 후회가 되지 않네요. 정말 후회가 안 되고 후회는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은 하죠. 내가 계속 다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냐면 지금 모든 제 친구들은 다 로스쿨 3학년 제일 치열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로스쿨 입시를 2년 넘게 했었고 또 법학회, 학부 때 법학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서 대화를 하면 되게 재미있는데 저도 종종 나도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면 요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일 뿐이지 그 감정이 후회로 이어진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걸 알았고 그 휴학과 자퇴 그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되게 크게 저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았던 질문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제 선택을 봤을 때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용기라는 말로 제 선택을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제 스스로를 잘 알았다면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이 로스쿨이란 진로가 베스트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았겠죠. 그때 제가 제 스스로의 성향을 잘 알았다면.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이라기보단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로스쿨은 어떻게 그만둔 거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로스쿨은 어쨌든 학교잖아요. 그만두려면 어떻게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다르잖아요. 제가 돈을 받는 그런 곳이잖아요. 되게 그만두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되는 것도 많고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회사 퇴사가 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로스쿨은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매달 받는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로스쿨 그만두고 했을 때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나요? 그리고 제 자퇴 영상을 보고 그 친오빠가 반대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상 그렇게 분명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온 큰 행운이죠. 쉽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희 가족이 1월 초에 나트랑으로 가족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마음은 이거 그만둘 것 같다. 나 왠지 공부 그만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0% 확신은 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고 또 혼자만의 생각을 할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그만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래 가족여행을 하고 있을 때 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저는 대구가 본가인데 부모님은 계속 대구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사니까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마음을 먹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여행 할 때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침대가 이제 저랑 엄마랑 쓰고
저희 오빠랑 아빠랑 이렇게 쓰는 구조였어요. 방이 아예 다른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엄마랑 되게 자기 전에 깊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막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어떤 꿈을 꾸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뭔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 아빠는 되게 착실하게 주어진 일에 100% 최선을 다하면서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나는 나는 이렇게 왜 공부하다가 막 그만두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나는 고집이 세지? 나는 왜 생각을 한번 한 거 멈출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막 네.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저희 엄마가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시죠? 엄마가 미술하는 거를 반대하셨더니 엄마가 막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미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갑자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나에게도 온 거구나. 이 피가. 이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우연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래서 나는 너가 로스쿨 간다고 했을 때 좀 놀랐어. 국문과도 졸업하고 되게 조금 창의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로스쿨 간다고 해서 좀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얘기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엄마 나 사실 공부 그만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왜 그만두는지를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미 저를 워낙에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고도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설득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고 또 저희 친오빠가 반대를 했다고 이제 댓글이 읽힐 수도 있는데 저희 친오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 오빠는 그래 뭐 그래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부모님이야 저희 로스쿨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오빠는 사실 각자 잘 살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는 없었습니다. 반대는 없었고 네, 저희는 각자 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걸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진 소감 조금씩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뾰족하게 더 재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스탠드 포인트를 시작할 때 이제 정말 나 로스쿨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게 뭘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행도 가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결국 성장해서 55살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쓰는 사람. 저는 20살 때부터 사실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진로 선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공문과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제 뭔가 글쓰기 방법도 배워보고 많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입학을 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이미 잘 쓰고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못 쓰고 글 썼는데 너무 비교도 안 되는 거 같고 너무 별론 거예요, 제 글이. 이분은 5분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데 나는 50분 생각했는데도 발끝에도 못 미치고 사실 어쩌면 조금 재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특히나 공문과에서 쓰는 그런 글은 되게 지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확 주눅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뭔가 오히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위축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못 발휘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문학도 있고 소설, 시, 평론, 뭐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쓰이는 글, 아니면 논문에 쓰이는 글, 또 매거진에 쓰이는 글, 정말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제가 놓인 그 국문과의 상황에서 제가 듣는 수업에서 그 공유되고 향유되는 그런 글의 형식에만 매여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의 형태를 갖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큰 범주 안에서는 글쓰기와 텍스트를 다루는 직업군 안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나 결단에 도움이 됐던 마인드. 뭐가 있을까? 저는 다 빼고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이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택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선택이 맞게 만들어라 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말인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는 시간도 사실 아깝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만약에 맞다면 굳이 그 고민을 할까요? 정말 내면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선택이 맞냐 틀리냐 이걸 고민하는 것부터가 나는 왠지 이 선택이 나한테 안 맞는 거라는 거를 아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도 오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면 그 선택도 기억에서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인생을 계속 전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에서 정말 크다고 느껴졌던 결정도 어느샌가는 그냥 추억이고 순간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얼마나 됐지? 대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너무 많은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고 저에게 이런 공간도 생겼고 저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정말 그냥 무턱대고 나는 내 꿈을 찾을 거야 하고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 도피를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계속 유튜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저에게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도 많이 줬지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로스쿨에 다니면서 그만둘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풀도 지금과는 되게 달랐을 것 같고, 또 당연히 거의 90%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부모님 또는 다른 곳의 지원으로 학교를 다녔어야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생각할 게 많고 복합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그만둔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유튜브가 되게 적성에 잘 맞았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분들과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만두는 결정에 있어서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독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시선이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생각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남이 누군지, 진짜 누구예요? 그 남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 그 남은 생각보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어보거든요. 너 막 유튜브 하면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여? 막 주변에서 뭘 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제 유튜브 안 보고 그냥 정말 답은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뉴욕 가보셨나요? 뉴욕에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뉴욕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입든 제가 뭘 하든 진짜 10초 안에 그거보다 훨씬 더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시선에 신경 안 쓰고 각자 자기 할 일에만 100% 신경 쓰고 남이 뭘 하든 관심 없고 그냥 존중,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고 하면서 그런 면역 체계가 좀 쌓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질문도 많았어요. 로스쿨 진학에 관련된 나이에 관한 질문인데 이제 26살 학부 다니고 20대 후반에 로스쿨 진학하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라는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별로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뭐.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온 언니 오빠들도 많았고 제 주변은 거의 다 이제 저랑 비슷한 사이클로 이제 졸업 후 진학, 이런 바로 진학하는 케이스들이 많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로스쿨에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 있고, 근데 그러면은 조금 체력 관리 같은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믿고 말고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로스쿨은 정말 그냥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그것만이 중요하다. 정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입시판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월에 리트가 있었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시험을 너무 원하는 만큼 못 봐서 너무 막막하고 1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답을 하려다가 못 보냈어요.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그 힘든 게 어떤 힘듦인지, 그 막연함이 어떤, 그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그런 그 지난한 1년이 네, 계속 고민하다 답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면 1년을 더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없고 정말 없어요. 그치만 만약에 1년을 더 하게 된다면 저는 전업으로 정말 100% 몰두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 다른 거를 병행하면서 막 취업을 병행하면서 이 리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가 1년 후에 잘 안 나왔으면 그냥 취준하지 말고 이것만 해볼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리트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리트라는 시험이 무서운 게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암기 시험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정말 그냥 사람마다 준비하는 법도 다 다르고, 누구한테는 정말 쉬운 시험일 수 있지만 이제 저같이 조금 리트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뇌를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1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로스쿨이 가고 싶다면 1년은 전업으로 한 번 더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그 1년을 버텼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자산이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독해력 같은 부분도 언젠가는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가끔 저는 그 로스쿨 다닐 때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로스쿨 만약에 다 떨어졌으면 오히려 우리 그게 더 나았을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가끔 했었거든요. 정말 다 적성에 아예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취를 하는 게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또 그런 성취, 내가 어떤 걸 합격하고 뭔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거가 결국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정말 삶은 정말 상황을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1년을 더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고민해야 될 거는, 저는 법조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직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본다든지 직접 봐야 돼요. 내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될 건지. 물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아니고 그런 법조인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나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지만,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떻게 또 커리어를 꾸릴지, 그리고 그런 미래에 정말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 내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년이 말이 3년이지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있고 그 짜잘한 시험과 그런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감당할 만큼 내 3년이 기회비용을 계산했을 때 괜찮은지, 그걸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3년은 절대 돌아오지 않고 그 3년을 다른 데서 일을 했을 때도 분명히 다른 정말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돌아가는 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자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진로나 커리어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잘 살아가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로스쿨 입시와 로스쿨을 다니면서 또 지금 휴학과 자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 고민을 하시기 전에 나는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정말 원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생각하기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미래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저는 그런 자기에 대한 생각은 성공만 한 사람은 오히려 쉽게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만 하게 되면 나를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너무 기쁘고 모두가 날 축하해주고 정말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난 하는 것만 다 잘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패라는 거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근데 그럴 때 정말 큰 좌절과 방황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처럼 어릴 때 이런저런 경험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한 것,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결국 나를 아는 방법이고, 나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바뀌어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한테 주어지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결론은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맞게 만들자.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도 아깝고 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질문들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이번 이 영상은 자퇴 관련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주제를 찾아볼게요. 저 또한 지금 저를 알아가는 여행 중에 있으니 도움이 되려나. 아무튼
저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